집에서는 정말 괜찮은데 학교만 가면 힘들어하고 학교만 가면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아이. 과연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학교에 가면 유독 문제 행동이 많아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왜 학교만 가면 그렇게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 우리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집과 학교가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학교와 가정에서 서로 이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이의 두 행동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있었던 행동도 집에서 있었던 행동도 보호자나 학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BA에서 행동은 그 환경의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뭔가 장소가 바뀌거나 규칙이나 사람이나 뭔가 자극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데, 이거는 사실 장애 학생이 아니어도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이 간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왜 특히나 학교에서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공간이 너무 넓어요. 집은 사실 매일 있었던 공간인데 학교는 만약에 1년, 2년 있었다 하더라도 낯선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뭔가 장소도 많이 바뀌어요. 교실에 있다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요즘엔 또 이동 수업도 있고, 그리고 급식소도 가야 되고, 급식소 끝나면 교실을 가고 또 특수학급도 가야 되고, 뭔가 계속 환경이 바뀌죠. 두 번째가 집단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집에서보다 학교에서 뭔가 더 아이가 예민해진다. 이유는 학교와 집의 환경이 다르죠. 집에서는 가족끼리만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 가면 교실,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이 아이들도 아이들이거든요. 막 소리를 치고 장난을 칠 거고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이런 자극들이 이 장애 학생에게는 뭔가 보통 이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해요. 장소도 계속 바뀌고 주변의 아이들도 뭔가 그날에 어떤 소음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또 계획까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서는 밥 먹고 TV 보다가 아니면 게임하다가 양치하다가 그러다 자다가 뭔가 되게 한정적인데, 학교는 계속 바뀌죠. 과목도 바뀌고 활동도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이 아이에게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학교는 단체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이들 반복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내가 너무 지금 이 루틴이 안 맞고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표현으로 문제 행동이나 뭔가 상동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업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부 강사도 많이 들어오고 다 이게 규칙이 달라요. 안 그래도 뭔가 계속 바뀌는데 이제 규칙마다 바뀌니까 정말 머릿속에는 혼돈의 카오스예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상호 관계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교사가 다 특수교육을 받고 이 장애 학생에게 전문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외부 강사도 있고 통합교육을 받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만만해.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더 문제 행동이 늘어날 거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 맞춰서 아이들은 저 사람은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이래도 괜찮아.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 뭔가 더 반응이 좋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의 상호작용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의 매일 보는 엄마, 아빠, 가족과 달리 학교에서 유독 더 문제 행동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애만 왜 맨날 문제 행동 일으킨다고 자꾸 학교에서 전화 오냐?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부모는 집에서는 안 그런다, 집에서는 안 그런다, 이런 말만 하느냐? 이 대립을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을 때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 환경이 적응이 힘들구나, 이 생각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에게 따지고 서운한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되게 이 상황이 아직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의논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안정을 취하는 건데 계속 뭐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각화. 이 아이에게 학교에서 그날 무엇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지 여기 학교는 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설명이 어렵다면 그림이나 글자로 계속 이해를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화랑 같은 의미긴 한데도 좀 짧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는 집에서 매번 같은 평화로운 패턴에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생존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 그 공격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진짜 공격을 하는 게 아닌데도 내 아이는 그게 정말 공포심에 가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하기 전에 아니면 뭐가 바뀌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거를 부모님도 만약에 학교에 얘기할 때 좀 미리 좀 뭔가 아이가 환경이 바뀔 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갑자기 학교에 딱 왔을 때 너무 360도로 바뀌잖아요. 집과 학교는 정말 다른데 이거를 이 아이가 적응할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바로 통합학급으로 가지 않고 특수학급에 우선 오게 해요. 그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여러 명이기 때문에 통합학급 학생들이 여러 명이라 제가 일일이 우리 아이들이 왔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우선 와서 이제 학교 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이 학교 안에서는 가정을 제외하고 학교 안에서 제일 안정적인 곳이 특수학급이거든요. 그 특수학급에 우선 학교에 왔을 때 특수학급에 와서 자기의 익숙한 환경에 와서 조금만 머물다 가더라도 조금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와 집이 너무 달라서 이 아이가 행동이 정반대라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걸로 학교와 가정에서 싸우는 게 답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해결책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3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우선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어른들끼리 부딪힐 게 아니라 어른들이 서운하다 말할 게 아니라 서운한 건 빼고 당장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생각하고 이 아이가 왜 집과 학교에서 다른지부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특수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네, 이상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